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IT 서비스의 절대 강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바로 LGCNS입니다. AI와 클라우드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코스피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LGCNS, 과연 지금이 매수적기일까요? 데이터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LGCNS는 현재 완벽한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동종 업계 평균 PER이 28배 수준인데 반해 LGCNS는 16배에 불과합니다.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현저히 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무 안정성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5000%를 돌파했습니다. 이 막대한 현금 동원력은 향후 신사업 투자나 주주 환원을 위한 강력한 실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을 어디서 이렇게 잘 벌까요? 핵심은 바로 클라우드와 AI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60%가 이 분야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서버를 관리해주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기업 업무에 생성형 AI를 직접 적용하는 Agentic AI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싹쓸이하고 있죠.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사업을 확장하며 해외 매출 비중까지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내수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신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은 6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은 5,5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안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최근 12월 5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대규모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사모펀드 같은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하방이 단단하게 지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11월 초 5만 5천 원대에서 바닥을 다진 후 최근 거래량이 터지며 6만 7천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동평균선 역시 정배열 초기 구간에 진입하며 추가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을 분석해보면 5만 7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약 2,200만 주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잠시 주춤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철옹성 같은 바닥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가장 두터운 매물대인 6만 5천 원에서 6만 8천 원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 확실하게 안착한다면 그 위로는 매물 공백 구간입니다. 즉 신고가 영역인 8만 원대까지 탄력적인 상승 고속도로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LGCNS는 단순한 IT 기업이 아닙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물리적 세상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업종 대비 현저히 낮은 PER 16배의 저평가 매력. 둘째, 유보율 5000%가 넘는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 셋째,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양매수 수급. 지금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잠시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과 수급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현재가 부근 또는 눌림목이 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6만 6천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8만 원 고지를 향해 가는 LGCNS의 성장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수혜주를 찾고 계신다면 LGCNS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노타. 삼성전자가 선택한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 파트너, 상장 한 달 만에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 오늘은 노타에 대해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AI가 똑똑해질수록 반도체 칩은 더 크고 무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편견을 깨부수는 기업이 바로 노타입니다. 노타는 AI 모델을 다이어트 시켜주는 기업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한 AI라도 스마트폰, 로봇, 자동차 같은 작은 기기 안에서 쌩쌩 돌아갈 수 있도록 가볍게 최적화해주는 온 디바이스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죠. 특히 자체 개발한 플랫폼 네츠프레소는 하드웨어 성능에 맞춰 AI를 자동으로 압축해줍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니 보안은 강력하고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술력 하나로 삼성전자, 퓨리오사 AI 등 글로벌 반도체 거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노타를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입니다. 노타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2500에 자사의 기술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온 디바이스 AI 폰으로 진화할수록 노타의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둘째, 폭발적인 NPU 생태계 확장입니다. 최근 국내 대표 NPU 기업인 퓨리오사 AI와 전략적 협력을 맺었습니다. 하드웨어인 칩이 많이 팔릴수록 소프트웨어인 노타의 매출도 함께 오르는 환상적인 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셋째, 다가오는 2026 CES 모멘텀입니다. 내년 1월 열릴 CES의 핵심 화두는
바로 AI 에이전트와 로봇입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로봇에게 전력 소모를 줄여주는 노타의 경량화 기술은 그야말로 생명수와 같습니다. 관련 테마가 형성될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갈 대장주 후보입니다. 재무제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현재 노타는 영업 적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지난 11월 성공적인 상장을 통해 약 265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며 재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출 성장세는 더욱 놀랍습니다. 2023년 36억 원에서 2024년 84억 원으로 2배 이상 뛰었고 2025년 3분기 매출만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적자 기업이 아니라 폭발적인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는 2027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의 성장 속도라면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냉철한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장일인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월 5일 종가 기준 44,500원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신호는 이동평균선 배열입니다.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인 43,280원 위에 안착하며 단기 상승 추세로 복귀했습니다. 또한 20일 이동평균선인 4655원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보조지표인 MACD 역시 매수 신호를 유지 중이며 RSI 지표는 약 60 수준으로 과매수 구간 없이 건전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기관은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지만 이 물량을 외국인이 전부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5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17만 8,500주를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타의 미래 가치에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분봉 차트를 정밀 분석해본 결과 4만 1,0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만 1,000원에서 4만 3,000원 사이의 눌림목 구간은 매우 매력적인 신규 진입 타점입니다.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면 1차 목표가로 심리적 저항선인 5만원, 이후 정고점인 65,300원 돌파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 특성상 변동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 전체가 흔들리며 4만원 선을 이탈한다면 손절을 고려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타는 단순한 신규 상장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퓨리오사 AI라는 든든한 우군을 등에 업고 온 디바이스 AI와 로봇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다가올 2026 CES와 흑자 전환의 순간을 바라보며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라캐스트 5,000원대였던 주가가 단숨에 19,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300%가 넘는 수직 상승입니다. 단순한 테마주일까요? 아니면 실체가 있는 폭등일까요? 오늘 긴급 진단할 종목은 바로 한라캐스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라캐스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현재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전기차 경량화라는 초대형 재료를 모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라캐스트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을 기반으로 한 정밀 다이캐스팅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금속을 녹여 형틀에 부어 만드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지금 왜 중요할까요? 바로 전기차의 핵심인 경량화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입니다. 뉴스 데이터 분석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한라캐스트의 AI 기반 대형 다이캐스팅 기술이 로봇 부품 제조로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기대감을 넘어 LG전자나 현대모비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차 부품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재무 상태를 뜯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놀라운 숫자가 발견되었습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부채 비율이 2121%까지 치솟으며 재무 리스크가 제기되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기준 이 부채 비율이 82.91%로 급감했습니다. 2000%에서 80%대로 재무 구조가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유보율을 보셔야 합니다. 현재 유보율은 무려 2208.44%에 달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곳간에 가득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향후 로봇이나 AI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이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실적 성장세도 뚜렷합니다. 2022년 1,028억 원이던 매출은
2025년 1,661억 원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영업이익률도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8.27%라는 준수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수익 비율 PER은 50.41배입니다. 동일 업종 평균인 8.77배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8월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주가가 9월부터 파라볼릭 형태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12월 5일 하루 거래량만 약 2,374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런 대량 거래는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급 주체를 확인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최근 상승을 이끈 주포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12월 5일 기준 외국인은 23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고 기관 역시 최근 5거래일 중 4일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흐름을 보여주는 분봉 차트도 분석해드립니다. 30분봉을 보면 11월 중순부터 계단식 상승 패턴을 그리며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2월 5일 장중 27,000원 고점을 찍고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19,000원 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분봉 차트를 보면 장 마감 직전인 15시 10분경 거래량이 늘어나며 주가를 관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거래일 시초가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한라캐스트는 현재 전형적인 성장주의자 테마주의 대장격을 맡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21,000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낸다면 2차 목표가는 23,000원 이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52주 신고가가 29,000원인데 이 가격을 넘어서면 상단에 매물대가 없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세가 열립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중요한 지지 라인은 17,6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최근의 상승 추세를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만약 이 가격이 깨진다면 단기 추세가 꺾일 수 있으므로 비중 축소나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장 초반 19,000원 초반대에서 눌림목을 줄 때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AI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한라캐스트. 과연 신고가를 뚫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을지 다음 주 장 시작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 긴급 분석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한가 기록, 그리고 들려온 상장 폐지 소식.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분석할 기업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핵심 이슈부터 바로 짚어드립니다. 이번 주가 폭등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모회사인 코오롱의 완전 자회사 편입 결정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주사인 코오롱이 이 회사의 지분을 100% 확보해서 주식시장에서 잦은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포괄적 주식 교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주식인데 왜 가격이 오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이런 잦은 상장 폐지 과정에서는 주주들에게 유리한 매수 가격이 형성되거나 공개 매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합니다. 회사는 상장 유지를 위한 비용을 줄이고 더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장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원래 어떤 회사였을까요? 이 기업은 코오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됐습니다. BMW, 아우디, 볼보, 지프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국내 공식 딜러로서 신차 판매와 AS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죠. 최근에는 인증 중고차 사업과 뱅앤올룹슨 같은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유통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재무 상태도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분기 보고서 기준 매출액은 약 6,1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매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13억 원입니다. 이익률로 따지면 약 1.84% 수준인데 이는 딜러 비즈니스 특성상 마진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분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재무 건전성 지표를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261.93%입니다. 수치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자동차를 미리 사와야 하는 딜러사 특성상 재고 확보를 위한 부채가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488.16%입니다. 자본금의 약 4.8배에 달하는 자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어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와 수급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긴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가 터지자마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상장 폐지 및 주식 교환 뉴스와 함께 거래량이 916만 주 이상 폭발했습니다. 주가는 단숨에 수직 상승하여 14,570원이라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저항선을 갭상승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분봉 흐름은 더욱 강력합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가부터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내내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며 흔히 말하는 상한가 잠김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매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수급 주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은 무려 41만 6천 주 이상을 대규모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소폭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이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주식 교환 비율에 따른 차익을 노린 스마트 머니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은 일반적인 기업 가치 투자가 아닌 철저한 계산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교환 비율입니다. 코오롱 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교환 비율은 1대 0.06116443입니다. 즉 내가 가진 이 회사 주식이 나중에 코오롱 주식으로 바뀔 때 얼마의 가치를 인정받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주가는 이미 호재가 반영된 상한가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가는 모회사인 코오롱의 주가 흐름과 교환 비율에 따라 철저하게 연동될 것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고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가격이 코오롱 주식으로 바꿨을 때보다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계산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입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수입차 딜러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펀더멘털보다는 완전 자회사 편입과 상장 폐지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주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전환 후에는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룹 내 시너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장기 보유보다는 이슈가 소멸되기 전 교환 비율을 고려한 차익 실현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GS건설, 건설업의 전통 강자이자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GS건설을 분석합니다. 2025년 12월 5일 GS건설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만에 6.66% 급등하며 23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단순한 반등일까요? 아니면 대세 상승의 서막일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최악의 터널을 지나 숫자로 증명되는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펀더멘털, 즉 기업의 기초 체력부터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단연 PBR 주가순자산 비율입니다. 현재 GS건설의 PBR은 0.38배에 불과합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2025년 예상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약 54,000원입니다. 즉 회사가 당장 문을 닫고 모든 자산을 팔아 주주들에게 나눠줘도 현재 주가인 2만원보다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초저평가 구간입니다. 실적도 확실하게 돌아섰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8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가율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재무 건전성의 핵심인 부채 비율 또한 239.9%로 낮아지며 안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GS건설에 진짜 열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막대한 유동성 확보와 신사업 재편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첫째, 알짜 자회사 GS이니마 매각 이슈입니다. GS건설은 수처리 자회사인 GS이니마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예상 매각가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매각이 성사되면 1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유입됩니다. 이는 시장이 우려하던 유동성 리스크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체질 개선입니다. GS건설은 기존의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프리팹 및 모듈러 주택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집을 찍어내는 모듈러 공법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전통적인 건설업의 한계인 낮은 이익률을 극복할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한 셈입니다.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5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약 28만 5천 주, 기관이 15만 3천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양매수는 GS이니마 매각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와 저평가 매력에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우상향 패턴이 뚜렷합니다. 특히 12월 5일 발생한 대량 거래량을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 거래량의 수배에 달하는 14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강력한 매수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단기적인 흐름도 매우 좋습니다. 장 막판까지 가격이 밀리지 않고 고가권에서 마감했다는 것은
상승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19,000원 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인 22,000원 돌파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은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PBR 0.38배라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 영업이익 55% 급증이라는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1조 원 규모의 자회사 매각을 통한 재무 리스크 해소까지. 악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었고 이제는 호재에 반응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건설업황 둔화라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GS이니마 매각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